네, 우리가 이 현대사를 같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이 현대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떠한 모든 시간 경험을 지금 같이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사책으로 봤던 4.19 혁명을 통해서 독재자를 쫓아냈던 그 역사, 계엄과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그 역사, 정치 군인들의 헌법 유린과 쿠데타를 온몸으로 막았던 광주 시민항쟁의 역사, 87년 60항쟁을 통해서 비로소 쿠데타와 독재자의 시대를 마감시켰던 87년 그 60항쟁의 역사, 그리고 뭐 또 역사를 우리가 한두 개 공유했습니까? 2002년 월드컵도 공유했고 2002년에 노무현의 눈물바람도 공유를 했고, 그 이전에 97년에 단군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시간과 경험을 공유했던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십니다. 우리 젊은 주권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과 역사적 현장에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4.19 때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험하거나 같이 그 시대를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갑오 동학농민전쟁의 황토연의 그 핏빛 죽음을 제 고향 논산에서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도밭에 앉지 마라, 녹도꽃이 떨어지면 녹도장군 울고 간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학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가 저는 정봉준 장군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토벌군의 노래라고 또 누가 돼요. 근데 토벌군의 노래를 할지라도 우리 민초와 역사는 그것을 국권상실 패망기에 청나라, 일본나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제 고향 논산 그 황산벌에 10만의 농민군이 모였다가 그 황토연에서 기관총에 모두 죽어야만 됐던 그 핏빛 역사를 저는 1894년 동학전쟁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태어난 1964년 그 논산 출신의 그 들판에 태어난 저는 거의 몇 년이 지난 겁니까? 80년이 지난, 아니죠, 88년부터니까 70년 70년이 지난 그 뒤에 그 들판에서 전봉준의 그 채취를 느꼈으니 역사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살아서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정신과 광주 항쟁의 후예 여러분,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겠습니까? 네!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는 그야말로 가령주구의 그 부패한 관료들과 권력의 부패도 이겨냈고, 자기 혼자 천년만년 독재자 해먹을 거라고 군대에 밀고 와가지고 대통령 해먹고 끝내 독재하다가 죽어나가는 이 역사를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세대에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부흥의 성공도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안 좋게 본다면 식민지도 돼봤고 분단도 돼 있고 독재자, 인권유린, 슬프고 안 좋은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로 지질이 복도 없이 정말로 괴롭고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이쪽 면으로 보면 우리는 차근차근 극복해 왔습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 이래로 임진왜란을 맞고 호란을 맞고
그리고 개항기 때 끝내 쇄국을 통해서 나라는 망가뜨렸고 일제와 36년 동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엄청난 많은 유리 걸식을 하면서 나라 빼앗긴 백성으로서 모든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건져내면서 이제 국가의 일신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라고 하는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권과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좋은 나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는 하나 둘 해결해 봅시다. 더 이상 이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쓰고 총통과 임금님이라고 읽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 시민의 나라,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만듭시다. 그리하여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과 또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는 행정부의 리더로서 대통령,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가 하니까 좀 어려워요. 잘 얘기하고 싸우지 말고 좀 합의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죽자고 싸워봤자 다음 선거 때 그 사람들 또 다 완전히 전멸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가치,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그만큼 내 반대편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기 때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혁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앉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끼리만 앉아도 조금 지나면 거기에 또 편이 또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자연의 순환 질서도 그렇고 왼쪽이 어디 있고 오른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서야만 왼쪽과 오른쪽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서 있지 못하면 왼쪽과 오른쪽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민주당 당원동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확고한 진보 진영의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줏대 없이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싶은 이 철새 정치와 무원칙한 정당 정치를 깨고 우리 민주당은 1955년 이 민주당이 출범한 이래로 1971년 40대 기술은의 선명 야당 노선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반독재, 민주화, 인권, 평화, 통일의 가치로 우리는 당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잡아왔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는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배출했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9년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이끌어왔던 민주정부 10년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인권을 지켰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좀 더 많은 이익과 번영을 지켰고 이 분단과 갈등의 한반도를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온 정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또한 우리 국민의 적지 않은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염원도 함께 우리는 이끌어내려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고 이 첫 번째 길,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이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좀 더 잘 대화하고 국민을 위해서 단 한 걸음이라도 협치를 통해서 합의해내는 나라, 그러한 새로운 정치의 무형을 저 민주당의 젊은 도전자 안희정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그런 나라 더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차별, 그것은 외국의 역사를 보면 인종차별이 있었고, 종교차별이 있었고, 민족차별이 있었고, 사상의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와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폭력으로 이 차별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 또는 폭력은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논리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공존과 대화와 협력과 우애와 사랑이라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박수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모두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연마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경우에 선의의 경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갈등들의 그 본질에는 사회 질서 속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공존과 협력과 연대와 우애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못 삽니다. 관절마디에 물렁뼈 없으면 뼈끼리 부딪혀서 한 걸음도 못 걷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긴장과 경쟁의 관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그 경쟁이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경쟁이 아니라 그것이 힘을 모으는 어떤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30년 직업 정치인입니다. 아니, 더 오래됐습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 광주항쟁 때문에 잘렸던 것부터 출발하면 41년 된 민주주의 운동자입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장 경쟁이 가져오는 그 비인간적인 사람들의 낙오와 실패를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경쟁이 초래하고 있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깨줘야 합니다. 신원복 선생님의 석과 불식, 씨앗 열매는 먹는 거 아닙니다. 그 씨앗은 바로 우리가 공존과 연대의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야 될 사회 질서를 모두 다 경쟁에서 실패한 놈은 재미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만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공생경제나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 이러한 원리를 갖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촘촘히 짜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나라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권과 일체의 차별이라는 폭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나가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함께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모든 역사의 진보와 발전은 기적입니다. 예정된 수순으로 가면 기적이 아닙니다. 예정된 수순으로 가면 진보가 없습니다. 그냥 그 현상 구조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간절히 희망을 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희망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품었던 그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순간 한 개인의 역사이든 국가의 역사이든 그 역사가 훌쩍 자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1971년 주류의 김영삼과 진산계에 도전했었던 김대중의 도전이 그러합니다. 아무도 김대중의 도전은 그 당시 주류가 이미 낙점해놓은 김영삼의 벽을 넘지 못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김대중 후보는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를 새로운 지평으로 끌어올려준 역사적 사변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2002년 아무도 이인재 대대론에 3% 하던 노무현 후보가 이 길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 벽을 뛰어넘었고 2002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눈물 같은 역사적인 정권 재창출의 신화를 써냈습니다. 동지 여러분, 2017년 저 안희정의 도전은 바로 우리 민주당의 역사에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도전이 될 것이고, 저의 승리는 민주당의 역사를 훌쩍 자라나게 하는 기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가슴 설레는 도전과 기적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잘 작동하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억울함과 불이익과 좌절이 현실의 민주주의 정치와 정당과 국가 제도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는 그런 우리 민주주의 나라 만들어 봅시다. (2003년 12월) 저는 아시다시피 여야 모두 대선 자금, 과거의 부정한 대선 자금 수사 때문에 2003년 12월에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88년도에 들어갔던 감옥을 1988년 학생운동 양심수로 들어갔던 그 감옥을 16년이 지나서 부정한 정치자금법 위반자가 되어서 다시 그 공간에 똑같이 들어가는 그 심정, 첫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16년 전에 제가 들어갔던 앞사동의 그 방을 쳐다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도 민주주의자였습니다. 과거에 부정했던 그 대선 선거판을 정말로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해서 그 진흙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무등 태워서 그 진흙탕을 건넜습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까먹었어요. 국가가 그런 나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했을 때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면서 아 맞아 대한민국 고맙다,
이런 느낌을 정말 생활 속에서 어떤 때 가지시는지요? 제가 그 얘기하려다가 얘기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추웠습니다. 12월달 엄청 추웠습니다. 그런데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바닥에 저녁 10시 되니까 운돌이 들어오더라고요. 16년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솜누비 옷을 입고 막 이러고 들어놓고 약간 범탈들만 갖는다는 1.5리터짜리 콜라병에다가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일본말로 뭐라고 하더라 그거? 본당포? 유단포. 그거 껴안고 잤던 기억이 나는데 16년 만에 들어와 보니까 등에서 아주 막 쩔쩔끌거나 그러진 않아요. 쩔쩔끌거나 그러진 않고 그 냉기를 쫓아내는 한 줄기의 그 온기가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것이 쩔쩔끓지는 못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따뜻한 한 줄기 온기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일, 그것이 2017년 저의 도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도전은 가장 강력한 정권 교체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2003년 대선 자금 수사회 때부터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끌어온 충청남도 가장 보수적인, 가장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지방정부를 저는 가장 효과적으로 또 가장 협력과 우애의 질서 속에서 지방정부를 이끌어왔습니다. 17명 전국 시도에서 그 극단적 여소야대의 의회 구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압도적 1등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우클릭해서 조금 요새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러한 분석과 평가를 그런 분석과 평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고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진보 진영의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 진보 진영에게, 이 민주당에게 언제든지 권력을 맡기고 나라 살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다. 이 신뢰를 얻어내고 있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 안희정입니다. 이건 우클릭이 아닙니다. 저는 진보의 가치를 준수합니다. 인간주의의 가치, 사람의 가치, 사회적 연대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평화의 가치, 민주주의 대원칙의 가치를 저는 어느 순간이라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거를 앞둔 우클릭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1945년 분단되고 해방공간 이래로 사분오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이 진보의 역사를 명실상부한 헌법의 제도정당 내에서 이 민주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자 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진보진영의 출발을 만들고자 하는 저 안희정입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혁신이요, 김대중 노무현이 못다 이룬 그 미완의 역사를 완수하기 위한 민주당의 젊은 후에 저 안희정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OECD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는 나라답게 좀 더 능동적이면서 주체적인 자기의 중견국가로서의 안보, 외교, 통일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중견국가로서의 좀 더 능동적이면서 주동적인 안보, 외교, 통일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그 어떤 나라라도 맞짱을 떠도 좋다라고 하는 노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능동적으로 아시아 전략을 펴야 되고, 이 아시아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력의 다툼 질서로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120년 전 봐왔던 그 역사의 재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일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륙 세력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 평화 번영 체제를 우리는 주도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끌어내려면 좀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일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비방을 삼가하며 끊임없이 평화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대화하자라고 했던 역대 모든 정부의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차기 정부는 좀 더 능동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통일 역량을 높일 것이고, 이 높이는 길은 기존의 안보, 외교, 통일을 갖고 정파적 이익을 따로 추구하는 이런 정치 행위를 지양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통해서 득표를 많이 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 통일 정책을 찬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를 하면서 왜 공약 이행률이 높으냐라고 묻습니다. 제 이름으로 공 안 세우면 됩니다. 그거 했던 거 의원님들 이름으로 다 공 세워주면 일 잘 됩니다. 그걸 제 공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어느 세월에 지지를 얻어서 당선될 거냐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도전하니까 안희정이지요. 여러분들의 그 지지와 격려가 있으면 저는 어떠한 더 고난이라도 견디면서 갈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서 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친구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